쓴맛을 멀리할수록 간은 더 바빠집니다. 쓴맛은 포만감을 높여주고 과식을 방지해주기 때문이죠. 지혜가 많으셨던 우리 조상들은 쓴 약이 몸에 좋다고 하였습니다. 오늘은 쌉싸름한 고들빼기가 왜 간 기능과 해독 루틴에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시니어가 일상에서 무리 없이 먹는 방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것 같다면 구독,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고들빼기는 국화과 채소라서 상추, 쓴바귀와 친척이에요. 쓴맛의 정체는 락투신, 락투코피크린 같은 쓴 성분과 폴리페놀, 식이섬유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쓴맛은 위를 깨우고 포만감을 빨리 오게 해서 과식을 막아준다. 폴리페놀과 섬유질은 식후에 당과 기름이 급하게 오르지 않게 완충해준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간은 밤에 바쁘게 일하는 장기인데 우리가 낮에 무리해서 먹으면 그 부담이 그대로 간으로 넘어가요. 고들빼기는 이 부담을 낮춰서 간이 쉬게 만드는 도우미 역할을 합니다. 고들빼기만 먹으면 간 수치가 뚝 떨어지나요? 이렇게 많이 물으세요. 솔직히 식품 하나만으로 큰 변화가 바로 나타나진 않습니다. 하지만 식사 전체의 방향을 고들빼기 중심으로 살짝 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밥 한 숟갈을 줄이고 그만큼 고들빼기를 먼저 씹어먹는 습관을 만들면 포만감이 빨리 오고 기름진 반찬 양이 자연스럽게 줄어요. 저녁에 특히 효과가 큽니다. 저녁 첫 접시에 고들빼기를 올리면 밤새 간이 처리할 당과 기름의 총량이 줄어듭니다. 장보기와 손질부터 차근차근 갑시다. 시장에서 잎이 퍼렇고 줄기가 탄탄한 것을 고르세요. 줄기를 눌렀을 때 푹 들어가면 신선하지 않습니다. 집에 와서는 흙을 털고 물에 두세 번 헹군 뒤 쓴맛이 너무 강하면 아주 잠깐만 얼음물에 담갔다가 바로 건집니다. 오래 담그면 향과 좋은 성분이 빠져요. 데칠 땐 끓는 물에 10초에서 20초만 살짝 데치고 건져서 찬물에 한번 헹궈 열을 빼고 손으로 꼭 짜서 물기를 뺍니다. 여기까지가 준비의 전부입니다. 이제 먹는 법입니다. 첫째, 무침입니다. 된장 반 큰술, 들기름 작은 술 하나, 다진 마늘 아주 작은 반 티스푼, 통깨 약간, 새콤함이 필요하면 식초 한두 방울, 소금은 가능한 줄이고 고들빼기 본연의 향을 살려 맛을 내세요. 둘째, 된장국입니다. 다시마와 표고로 낸 육수에 된장을 풀고 마지막에 고들빼기를 넣어 숨만 죽입니다. 오래 끓이지 않아야 쓴맛이 덜하고 향이 살아있어요. 셋째, 두부와 함께 볶아줍니다. 데친 고들빼기를 잘게 썰어 두부와 살짝 볶으면 단백질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넷째, 멸치와 살짝 볶기. 멸치는 끓는 물에 한번 헹궈 염분을 빼고 마늘과 함께 살짝만 볶아 향을 입히면 간편한 반찬이 됩니다. 시니어 맞춤 7일 루틴을 드릴게요. 1일차 적응 단계예요. 아침은 평소 식사에 고들빼기 데친 것 한 줌을 곁들입니다. 밥 한 숟갈은 덜고요. 점심엔 생선 한 토막과 고들빼기 무침 작은 접시. 저녁은 과식 금지입니다. 2일차 간식 교체입니다. 과자 대신 삶은 달걀 하나에 고들빼기 잎으로 쌈처럼 싸드시면 좋아요. 3일차 탄수화물 조절입니다. 흰밥을 보리, 귀리 등이 섞은 밥으로 바꾸고 고들빼기 무침을 함께 먹게 되면 탄수화물 조절이 되죠. 4일차 단백질을 확보합니다. 두부 반모구이에 고들빼기 양파를 곁들여 간장 한 티스푼으로만 간합니다. 5일차 기름 점검도 필요합니다. 튀김과 전은 쉬고 들기름 올리브유처럼 좋은 기름만 소량 사용하세요. 6일차 걷기 강화입니다. 식후 15분 걷기를 권합니다. 7일차 일주일간을 점검합니다. 일주일 변화를 기록하고 다음 주에도 저녁 첫 접시는 고들빼기를 유지합니다. 이렇게 4주, 8주로 늘리면 몸이 적응하고 수치로도 변화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숫자 확인도 해볼게요. 가한 수치라 부르는 AST, ALT, 음주 습관이 있다면 GGT도 함께 보면 좋습니다. 여기에 공복혈당, 중성지방, 허리둘레를 같이 기록하세요. 목표는 단번에 멋지게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내려가는 수치입니다. 보통 8주 정도 꾸준히 하면 변화가 눈에 들어옵니다. 자주 받는 질문 몇 가지를 짚어볼게요. 쓴맛이 너무 싫다고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분들이 있어요. 이때는 얼음물에 아주 잠깐 담갔다가 건지고
무침 양념에 레몬즙이나 식초를 한두 방울 더하면 훨씬 부드럽습니다.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먹는데 괜찮냐는 질문입니다. 잎채소에는 비타민 K가 있으니 갑자기 많이 늘리지 말고 매일 비슷한 양을 유지하세요. 약을 처방한 의료진과 식단 변화를 꼭 공유하시고요. 위가 약해 생으로 먹으면 속 쓰리다. 이때는 반드시 데쳐 드세요. 김치로만 먹어도 되나? 무침 대침을 기본으로 하고 김치는 작은 접시만 드세요. 한 끼 예시를 들어볼게요. 그대로 따라하셔도 좋아요. 보리밥 작은 공기, 구운 고등어 한 토막, 고들빼기, 나물 한 줌, 토마토 반 개, 된장국 한 국자, 따뜻한 보리차. 이 조합은 포만감은 높고 혈당과 중성지방은 천천히 올라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고등어의 오메가3는 간 지방을 줄이는데 도움을 주고 고들빼기는 섬유질과 폴리페놀로 기름의 흡수를 늦춥니다. 보관과 장보기 요령도 간단합니다. 씻지 않은 상태로 신문지에 싸서 냉장고, 야채칸에 넣으면 3일 정도는 괜찮고 씻었다면 물기를 최대한 제거해 밀폐용기에 넣으세요. 데쳐서 소분 냉동하면 해동 후 질감이 부드러워지니 국이나 볶음에 쓰면 좋습니다. 시장에서는 줄기 단면이 하얗고 단단한 것, 잎이 축 늘어지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그날 먹을 만큼만 사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간헐적 단식을 하신다면 고들빼기를 식사를 시작하는 음식으로 쓰면 효과적입니다. 식사 시작 전에 따뜻한 물 한 잔, 이어서 고들빼기 몇 입을 먼저 충분히 씹어 삼키고 다른 음식을 드세요. 식후 10분 안에 15분만 걸어도 혈당이 급히 오르는 걸 막아줍니다. 간이 당을 지방으로 바꾸는 속도도 느려집니다. 체질에 따른 주의점도 필요합니다. 담석이 있거나 담낭이 예민하면 기름진 반찬과 고들빼기를 한 끼에 과하게 묵지 마세요. 만성 신장 질환이 있다면 칼륨 조절이 필요할 수 있어 담당 의료진과 상의가 먼저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메모하며 서서히 일정하게 바꾸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체크리스트 7가지를 정리합니다. 쓴맛은 살짝 남기기, 과한 절임 금지, 무침 대침 위주, 김치는 소량, 저녁 첫 접시 고들빼기 고정, 보리귀리 같은 통곡, 고등어 같은 좋은 기름 반찬과 짝 맞추기, 물 충분히, 잠은 식후 23시간 뒤에 들기, 약 드시는 분은 양을 일정하게, 8주 뒤 숫자로 확인. 이 7가지만 준수해도 간은 분명히 편해집니다.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밥 한 숟갈을 줄이고 고들빼기 한 줌을 늘리자는 것입니다. 간을 위한 가장 쉽고 저렴한 투자입니다. 오늘 장 보실 때 초록이 싱싱한 고들빼기부터 담아보세요. 내일 아침에 컨디션이 달라질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양도 알려드릴게요. 한 끼에 데친 고들빼기 40에서 60g이면 충분합니다. 작은 주먹 하나 정도로 생각하면 쉬워요. 무침을 만들 땐 들기름 작은 술 하나, 된장 반 큰술이면 대부분 간이 맞습니다. 소금은 넣지 않거나 아주 살짝만 넣고, 김치를 좋아하신다면 약절임으로 절이세요. 절이는 시간을 줄이고 젓갈은 반으로 줄이고 무채나 배추를 조금 섞어 나트륨 밀도를 낮추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국물을 떠먹는 습관은 특히 주의하세요. 간을 생각하면 국물은 젓가락으로 건더기만 드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운동과의 궁합도 짚어볼까요? 무리한 운동은 필요 없습니다. 식후 15분 걷기, 계단 2층 오르기, 집안일 20분만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것입니다. 고들빼기 무침으로 식사를 시작하고 식후 15분 걷기로 마무리 지으면 혈당, 중성지방, 혈압이 함께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밤에 다리가 자주 붓는 분들도 물과 걷기, 저염 식단을 함께하면 훨씬 가벼워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많이들 헷갈리는 부분이 단백질과 기름이에요. 간을 위해 지방을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좋은 기름은 꼭 필요해요. 고등어 꽁치 같은 생선의 오메가3, 들기름 올리브유처럼 가공이 적은 기름을 소량 쓰면 포만감이 오래가고 염분을 적게 써도 맛이 살아납니다. 단백질은 하루에 체중 1kg당 약 1g을 목표로 두부, 생선, 달걀, 콩으로 나누어 챙기세요. 고들빼기는 단백질과 짝을 이루면 포만감도 대사도 더 안정됩니다. 밤 습관을 하나만 더 바꾸면 간이 한층 편해집니다. 잠자기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는 것, 그리고 늦은 시간 과일빵 과자 대신 따뜻한 차를 마시는 것입니다. 보리차나 둥글레차가 좋고
꿀을 넣지 않는 것이 포인트예요. 만약 야식이 꼭 필요할 만큼 허기가 심하다면 고들빼기 무침 한두 젓가락과 삶은 달걀 반 개면 충분합니다. 배는 달래고 간은 쉬게 하자는 원칙을 잊지 마세요. 생활 속 위험 신호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아침에 입맛이 없고 오후가 되면 단 음식이 당기고 밤에 속이 쓰리고 트림이 잦다면 저녁 식사량이 과하거나 염분이 많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 땐 저녁 첫 접시 고들빼기, 국물 줄이기, 식후 걷기를 일주일만 실천해보세요. 많은 상담자들이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속이 편해지고 밤잠이 깊어진다고 말합니다. 경제성도 장점입니다. 고들빼기는 제철엔 가격이 착하고 손질이 간단해 버릴 것도 적습니다. 데쳐 소분해 두면 바쁠 때 꺼내 바로 무쳐 먹을 수 있고 두부, 달걀, 통조림 참치와 섞어도 잘 어울립니다. 단, 통조림 참치를 쓸 때는 물이나 기름을 꼭 빼고 소금 간은 최대한 줄이세요. 간을 위한 식단은 비싸야만 좋은 게 아닙니다. 싱겁게, 단순하게, 꾸준하게가 핵심이에요. 혹시 해독 주스나 단식 프로그램을 광고처럼 따라하셨다가 어지럽고 속이 더부룩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런 방식은 간에 갑작스러운 부담을 줄 수 있어요. 고들빼기는 반대로 과한 것을 덜 넣는 방식입니다. 씹고 천천히 먹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기본을 따라가면 간은 조용히 자기 일을 해냅니다. 소음 없이 꾸준히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오늘부터 바로 실행할 작전표, 크게 세 줄만 기억하세요. 저녁 첫 접시 고들빼기, 국물은 건더기만, 식후 15분 걷기. 여기에 물 6에서 8잔, 잠은 식후 2-3시간 뒤, 술은 주 2회 이하를 더하면 금상첨화예요. 아침 컨디션이 좋아지고 오후 졸림이 줄고 밤에 소화가 편해지면 방향이 맞다는 뜻입니다. 변화를 기록하면서 한 달, 2달 이어가 봅시다. 마무리는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밥 한 숟갈을 줄이고 고들빼기 한 줌을 늘리자. 간은 그만큼 쉬게 된다. 오늘도 식탁에서 작은 승리를 하나 만들어 보세요. 내일의 숫자와 컨디션이 보상해 줄 겁니다. 이 내용은 건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 목적의 설명이며 특정 질환의 진단이나 처방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약을 복용 중이거나 간 질환으로 치유 상담을 받고 있는 분, 특별한 시기 제한이 필요한 분은 개인 상황에 맞춘 전문가와 상의한 뒤 시작하세요.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올게요.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몸짱맘짱 건강한 노후 공식 100세 공식이었습니다.